오늘부터 영업 제한 시간이 조정되죠. 기본적으로 문을 여는 쪽으로 조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해제되는 곳과 밤 10시에 닫아야 하는 곳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눴고요. 수도권 아닌 지역은 대부분이 완전 해제됐고 수도권도 폭은 더 좁습니다만 정상 영업하는 곳이 확 늘었습니다. 박선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의 거리 두기 단계가 2단계로 하향되면서 학원과 독서실, 영화관과 PC방 등 48만 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됩니다.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노래방과 실내 체육시설 등 43만 곳은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조정돼 식당과 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석 달 가까이 영업이 금지됐던 전국의 유흥업소 4만 곳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관중으로 진행됐던 스포츠 경기는 수도권에선 정원의 10%까지, 비수도권에선 30%가 입장해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의 행사는 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비수도권에서는 5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의 야간 영업도 허용되는데 대신 인원을 제한해 수도권은 수용 인원의 3분의 1까지, 비수도권은 2분의 1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거리 두기 단계는 완화됐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현행대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모와 아들, 며느리 등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돼 함께 살지 않아도 5명이 넘어도 모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거리 두기 완화 조치는 자영업자의 피해와 시민들의 피로도를 고려한 것이라며 감염이 확산되는 신호가 오면 언제든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새 대통령 효과인지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올 여름이 끝날 때쯤엔 모든 미국인이 접종을 끝낼 거라고 보건당국이 전망했는데요. 또 하루 확진자가 한 100일 만에 처음으로 10만 명 아래로 내려가는 감소세도 뚜렷합니다. 이 내용은 여홍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 차량들이 길게 줄지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선 5,280만 회 이상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밝혔습니다.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은 사람은 3,800만 명이고 이 가운데 2차례 접종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1,4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대형 약국 체인점들과 월마트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And not expecting to be able to get so lucky to get an appointment so soon is really a day of rejoicing.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로셸 월렌스키 국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여름이 끝날 때쯤 미국에서 원하는 사람은 모두 백신을 맞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코로나19에 감염돼 항체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더 예방 효과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The somewhat comforting news is that the vaccine that we are now currently distributing, the Moderna vaccine and the Pfizer vaccine, clearly work against this variant. 미국 내 확진자 수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기준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9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가 10만 명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해 11월 3일 이후 처음입니다. 미 보건당국은 여전히 미국에서 하루에 최대 3,500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대체적인 대상과 시기가 나왔습니다. 피해 업종을 집중적으로 다음 달에 지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선별로 하되 대신 더 많이, 더 넓게 준다는 목표인데요. 조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피해 업종 맞춤형으로 선별 지원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보편 지원은 이후 코로나 진전 상황을 봐가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의 추경은 그 피해 업종과 또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차 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선 3월 초 추경 처리를 통해 늦어도 3월 후반엔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큰 방향엔 의견이 모아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는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3차 때보다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분명한 것은 3차보다는 더 두터워야 하고 더 넓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4차 지원금을 선별로 하는 것은 사실상 홍남기 부총리 등 정부 입장이 반영된 결정인 만큼 지원 대상과 규모는 최대한 넓혀보겠다는 겁니다. 3차 지원금이 총 9조 3천억 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4차 지원금 규모는 10조 원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매출 4억 원 이상이면 지원을 못 받았던 3차 때보다 매출 상한선도 올라갈 전망입니다. 선거용 지원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 민주당은 코로나로 인한 고통에 정부가 책임 있게 대응한다는 차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가 확산 일로에 있자 양곤 시내에는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장갑차가 배치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시위가 9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곤 시내 곳곳에서 진행된 대규모 거리 시위에는 공무원과 학생, 승려들까지 수만 명이 참여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들은 가택 연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문민정부 인사에 즉각적인 석방과 군부 독재 타도 등을 외쳤습니다. 또 야간에 민주 인사들을 체포한 것에 항의하며 야간 납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9일 시위에 나섰다가 경찰의 실탄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진 20세 여성을 기리기 위한 집회도 열렸습니다. ကျွန်တော်တို့မြန်မာပြည်သူတွေကလည်းကျွန်တော်တို့အောက်ဆီဂျင်ပိုက်ဖြုတ်ခံလိုက်ရလို့ဖြစ်နေပြီ။ဆိုလိုချင်တာကကျွန်တော်တို့မြန်မာပြည်သူလူထုရဲ့အခြေအနေဟာဒီစစ်အာဏာသိမ်းလက်ထက်မှာကျွန်တော်တို့အောက်ဆီဂျင်ပိုက်ဖြုတ်ခံလိုက်ရတယ်လို့ပဲ 시위의 기세가 연일 거세지자 군부는 양곤 시내 곳곳에 장갑차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일 쿠데타 이후 장갑차가 양곤 시내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정이 군 병력을 양곤에 이동시키고 시위에 강경하게 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주 미얀마 미국 대사관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자국민에게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대사관은 또 오늘 오전 9시까지 통신이 두절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심각한 부정이 발생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세계 경제의 풍향계, 미국이 경기 부양책과 백신으로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분위기입니다. 뉴욕 증권시장 지난주에 사상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한편 한국판 아마존이라는 쿠팡, 뉴욕 증시 상장 소식도 주목받고 있지요. 실리콘밸리 현지 언론인 연결해 알아봅니다. 손재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국에선 설 연휴 동안 뉴욕 증시 쭉쭉 올라갔는데 여전히 가장 큰 변수는 바이든 정부의 경기 부양책 통과 여부죠.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뉴욕 증시는 지금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 지표는 좀 부진했는데요. 주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주 1% 올랐고 S&P 500 지수는 1.2%, 나스닥은 1.7% 각각 상승했습니다.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제가 몇 주간 계속 미국 주가 오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미국 경제는 사상 초유의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주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고요. 집값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한국도 집값 많이 올랐는데요. 미국도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화폐죠. 비트코인도 지금 연일 사상 최고치 찍고 있는데요. 반면에 회사채나 주택담보대출, 일명 모기지는 최저치로 내려갔습니다.
실업률은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요. 물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뜨겁고 또 역설적인 경제 현상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실물 경제는 여전히 불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 바이든 정부에서 약속대로 추가 경기 부양책을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은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103조 원의 부양책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100배 규모인데요. 공화당은 1조 달러 안팎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서 협상 여부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한국 시간 화요일인데요. 프레지던트 데이로 휴장을 하고요. 여기 화요일, 한국 시간 수요일 날 개장합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경기 부양책 타결 여부에 따라서 출렁거릴 것입니다. 현재 기대감은 부양책으로 인해서 더 풀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실망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종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규모에 따라 예측이 좀 다른 상황인데 이 소식도 안 짚어볼 수 없죠. 현대차와 애플 협상 어그러졌다고 하는데 완전히 중단된 건지 아니면 휴지기를 갖는 건지조차 명확하지가 않아요. 또 쿠팡이 우리나라 말고 뉴욕에 상장하려고 하고 있죠. 이게 또 대단한 소식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많이 소식이 알려졌는데 저는 미국에 있는 소식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한국과 미국 증시 영향을 많이 줬죠. 애플과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제조 협상 일시 중단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더 이상 협상하지 않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미국에서 본 뉴스는 애플이 항상 이제 제품을 내놓을 때 비밀주의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현대차와 파트너십을 계속 하게 되면은 본사에서부터 협력사까지 자신들의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라고 우려해서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애플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전기차 진출이 기정사실화됐고요. 현대차도 제조 능력을 과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한국의 이커머스 업체죠.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쿠팡이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상장을 위한 준비 서류를 뉴욕 증시에 제출했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뉴욕 증시에 이제 직행하게 된 것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쿠팡 상장이 지난 2014년 중국 알리바바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외국 회사 상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기업 가치는 약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 아닌 외국 업체가 전 세계 가장 큰 자본시장인 뉴욕 증시에 상장해서 더 큰 규모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중국은요, 이미 100개가 넘는 기업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시켜서 전 세계인들이 중국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게 하고 있고요. 일본의 대표 기업인 도요타도 지금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습니다. 대만의 삼성전자라고 불리는 TSMC도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는 이번 NG 쿠팡 상장은 지난 2005년이었는데 게임사 그라비티 이후에 16년 만에 상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좀 의미가 큰데요. 쿠팡이 시가총액 55조 원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이미 시총 5위 수준인데 이는 한국 시총 5위 수준인데요. 현대차, LG전자, 카카오, 셀트리온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시가총액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네, 일단 규모는 어마어마하네요. 마지막으로 디즈니의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가 예상을 초월할 만큼 많이 늘었다죠.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운 좋은 기업 중 하나인데 넷플릭스 아성을 위협하나요? 예, 재밌는 소식인데요. 디즈니가 지난주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코로나19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바꾸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디즈니 플러스죠.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가입자가 1억 명에 근접한 9,490만 명을 기록한 것입니다. 처음에 이 서비스를 시작할 때 1억 명을 돌파 정도 가려면은 4년 걸릴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1년 만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스트리밍 영화 또 드라마를 많이 보기 때문에 가입자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 것이죠. 집에만 있으니까요. 디즈니는 그래서 지난해 12월 25일 날 픽사 애니메이션 소울 등 히트 영화를 독점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는 앞으로 만들어지는 105편 정도 지금 제작 중인데 TV 그리고 영화의 80%를 극장이 아닌 스트리밍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전략이 치열한데요. 앞으로 1위 기업이죠. 넷플릭스와 디즈니가 이끄는 스트리밍 전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소식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 더밀크 손재권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